1년 반이 넘도록 이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렌즈 중에 가장 만족한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 렌즈 하나만으로 돌스냅도 찍었고 웨딩 스냅도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여행사진가 인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질문이 많았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켜게 되었고요. 그럼 현직 여행사진 작가는 도대체 어떤 장비들로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을 하는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상이 되게 깔끔해졌죠? 먼저 소개를 해드릴 바디는 제가 메인으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니 A7M4 바디입니다. 이 바디로 돌스냅 등 웨딩 스냅 등 각종 상업 촬영은 물론 제가 여행을 다닐 때 필수로 들고 다니는 바디 중에 하나입니다. 3300만 화소의 정말 쨍한 사진과 이 바디로 정말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찍고자 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찍을 수 있게 실현시켜준 바디가 이 A7M4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1년 넘게 사용 중인데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바디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는 소니의 α7C 마크2 바디입니다. 사실 이 카메라는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어요. 이전까지는 소니 α7 마크3를 제가 서브 바디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AI AF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소니 α7 마크5를 제가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질러버린 그런 카메라인데, 사실 이 친구를 구매하고 나서 이 소니의 α7 마크4 이 바디보다 제가 이 바디를 좀 더 많이 주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너무 가볍고 AF 성능은 α7 마크4보다 더 좋아요. AI AF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센서도 α7 마크4랑 같은 센서를 공유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화질도 똑같아요. 아무래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장비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야지 제가 몸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기 때문에 장비 무게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α7 마크4보다 AF 성능도 좋고 화질도 똑같은데 가볍다. 저에겐 정말 최고의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일단 슬롯이 원슬롯이에요. 슬롯이 일단 원슬롯이어서 촬영할 때 조금은 불안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기계식 셔터에 대한 부재로 인한 보켓 잘림이 있고,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분의 1초까지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기계식 셔터 없고 전자선막으로만 촬영을 할 수 있고, 이제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밝은 단렌즈를 쓰지 않아요. 전부 다 줌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이제 최소 조리개가 2.8이긴 하지만 저는 어차피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 조리개를 좀 조여서 많이 찍어요. 보통 제가 조리개 F4, 항상 4를 이상을 두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8000분의 1초라는 셔터 스피드가 크게 필요한 부분은 저한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총 종합을 했을 때도 저에게는 이제 현 시점 최고의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카메라는 이제 하셀블라드의 X2D 100C라는 카메라입니다. 현 시점 제 장비 중에 가장 비싼 친구입니다. 행복은 센서 크기라는 순을 저는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형 포맷에 정말 모내기를 해도 될 정도의 아주 큰 센서와 1억 화소의 디테일은 보정 작업할 때 저에게 큰 웃음을 짓게 만들더라고요. 이 친구도 저의 여행에 꼭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중형 카메라라 그런지 이제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의 AF 성능에 비하면 조금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는 오로지 사진만 촬영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 비쌉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바디를 전체적으로 보여드렸고요. 이번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A7 마크4의 4바디에 물려서 사용하는 탐론의 35150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저의 렌즈병을 고쳐준 그런 렌즈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2470 줌렌즈, 35mm, 50mm, 85mm 이런 국룰 줌렌즈와 단렌즈를 사서 제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고
계속 렌즈 사고팔고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느 날 이 탐론의 35260 렌즈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 친구를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전부 다 팔아버리고 이 렌즈 하나로만 제가 몰빵을 했었습니다. 일단 35mm 단에서 F2라는 거의 달렌즈급 조리개 개방 수치에 제가 놀랐고요. 35mm부터 150mm의 화각에 또 반했고 150mm까지 쭉 늘려도 F2.8까지 밖에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F2부터 2.8까지 가변 조리개인데 일단 2.8 고정 조리개였어도 저는 이 녀석을 구매를 했을 것 같은데 35mm 단에서는 F2 그리고 40mm에서 2.2, 50mm에서 2.5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올라가서 2.8에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개 F2라는 조리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저의 뽐뿌를 오게 해가지고 결국 렌즈 다 팔고 이 렌즈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년 반이 넘도록 이 렌즈 하나만 사용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본 렌즈 중에 가장 만족한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이 렌즈 하나만으로 돌스냅도 찍었고 웨딩 스냅도 찍었어요. 단 한 번의 컴플레인도 들어온 적이 없고요. 모두 만족을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렌즈를 갈아 끼는 걸 병적으로 싫어하고 무거운 거, 비싼 거 상관없이 나는 오로지 딱 하나의 렌즈만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탐론의 35260 렌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찍으시는 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장비는 소니의 1635 G 마스터 렌즈입니다. 탐론의 35260 렌즈를 주력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돌스냅, 웨딩 스냅은 이제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여행사진 크리에이터를 제가 이제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좀 광활한 풍경을 많이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35mm의 광각단은 저에겐 너무 좀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한 게 1635 G 마스터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좀 더 넓게 표현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16mm의 초광각이 보여주는 세상은 제가 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장면들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광각단의 사진을 정말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는 정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앞서 소개드린 이 1635 G 마스터 렌즈는 저번에 뉴질랜드를 다녀왔을 때 제가 바위에 올려놨다가 한번 바위에서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제가 1635 렌즈를 거의 1m 높이 정도에서 떨어뜨렸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뭐 아무런 이상도 없어요. AF도 이상도 없었고 렌즈 알도 정말 깨끗했거든요. 렌즈 알도 정말 깨끗해가지고 한번 목숨 한번 살렸다 해가지고 이제 운이 좋았구나 이러고 이제 고장이 안 난 줄 알고 그냥 계속 쭉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제가 이제 1635 렌즈를 들고 은행나무를 촬영하러 갔었어요, 이번 가을에. 근데 이게 웬걸 안에 광학 렌즈의 축이 뒤틀렸는지 은행나무 사진을 찍는데 이제 중앙부는 초점이 정말 잘 맞았고 이제 주변부가 되게 막 블러 처리된 것처럼 되게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초점이 안 맞고 막 살짝 뒤틀렸다고 말해야 되나? 제가 이건 사진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 1635 렌즈가 무사한 게 아니었구나 이제 판단을 서고 다음날에 또 하필 제가 중요한 촬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근으로 제가 1635 대용으로 급하게 구매한 렌즈가 이 2070 렌즈인데 결론은 본인이 소니 유저고 풍경사진을 주로 촬영하신다 하시면은 그냥 무조건 사세요. 정말 초광각부터 70mm의 망원단까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렌즈고요. 이 렌즈를 사용한 후에는 최근에는 이 알파7C 마크2 바디에 이 2070 렌즈 하나만 물려가서 제가 이제 상업 촬영도 했었는데 너무 훌륭한 렌즈입니다. 가볍고 화질도 이제 G 렌즈라서 정말 좋고 일단 화각이 정말 미쳤죠. 20mm부터 70mm까지 지원된다는 그 점이 저에겐 정말 가장 요즘엔 35260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리개가 F4 고정인 거는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어둡죠. 그렇게 어두운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2.8 렌즈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어차피 전 풍경사진 촬영할 때 항상 F4를 이상 두고 촬영을 하거든요. 뭐 아웃포커싱을 낼 게 아니라면 광활한 풍경 담을 때는 저는 항상 조리개를 조여서 찍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큰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F4라는 그 고정 조리개 값이. 그리고 무게가 고작 488g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니 A7C 마크2 이 바디랑 정말 밸런스가 딱 좋고 최고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요즘 풍경 사진을 촬영할 때는 이 조합으로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렌즈 소개는 이번엔 하셀블라드 전용 렌즈예요.
XCD2035라는 렌즈고요. 이 렌즈 또한 제가 이 1635 렌즈를 굳이 고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이 렌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형의 이 2035, 이 화각을 풀프레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대략 15mm부터 27mm의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20mm로도 좀 부족한 화각을 채워주는 그런 사진이 필요할 때 제가 이 2035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광각단 사진들은 다 얘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XCD 렌즈의 사진 퀄리티와 이 X2D 바디의 1억화소와의 조합은 크롭을 해도 사진의 디테일이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15mm부터 50mm까지는 크롭을 해도 무리 없이 정말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단점은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이 X2D와 이 XCD2035의 조합을 비교를 해드리자면 깡통 신형 아반떼는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지금 해당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DJI의 포켓3라는 제품이에요. 이 카메라는 주로 브이로그나 POV 컨텐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촬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용으로도 사용을 하려고 구매한 카메라입니다. 보통 인스타그램 릴스는 제가 이제 스마트폰 손떨림 방지 되게 좋잖아요. 막 왔다리 갔다리 무빙해도 진짜 짐벌로 촬영한 느낌 많이 나는데 스마트폰으로만 촬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1인치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이 오즈모 포켓3를 제가 고민하다가 구매를 하게 되었었어요. 보통 릴스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로 촬영을 했었는데 퀄리티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제 카메라가 손떨림 방지가 좋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손에 들고 촬영하면 막 부르르르 막 떨고 막 이러는데 딱 그 중간점인 1인치 센서를 장착하고 있고 스마트폰처럼 자유롭게 좀 더 촬영이 가능하고 퀄리티까지 있는 DJI의 포켓3를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촬영하려고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 DJI 포켓3로 인스타그램의 릴스를 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작고 귀엽죠? 이 친구는 DJI의 액션 5 프로라는 이제 액션 캠이에요. 원래는 이 고프로 11 히어로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지금 이제 고프로 카메라는 여자친구가 사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액션 5로 바꿔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보통 액션 카메라를 제가 사용하는 용도는 POV 컨텐츠랑 브이로그 촬영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마그네틱 목걸이에요. 마그네틱 목걸이고 이렇게 딱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착 이런 식으로 가슴에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1인칭 POV 컨텐츠를 촬영하려고 DJI의 액션 5 프로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짐벌이에요. 이 짐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얘로도 이 포켓3로도 퀄리티에 아쉬움이 느껴요. 이게 점점 촬영을 하다 보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정말 그냥 카메라로 더 이상 미련 없이 고퀄리티 영상을 찍으려고 최근에 구매를 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릴스 촬영용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릴스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담지 못한 풍경 사진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담아 보려고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이제 풍경 영상을 찍으려고 DJI 짐벌을 구매를 하게 되었었어요. 원래 짐벌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이 짐벌이 되게 후기가 좋아요. 이제 2kg까지 물릴 수 있고 그리고 짐벌이 저는 짐벌 물론 써보진 않았지만 되게 가볍다고 합니다. 가볍고 크기도 정말 작아요. 이게 지금 삼각대 물려놔서 그런데 크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를 스마트폰보다 물론 크지만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짐벌인데 이 작은 크기에 풀프레임 카메라를 올려가지고 이제 짐벌로 쓸 수 있다는 게 저에겐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때 가져가가지고 이걸로 고퀄리티 영상을 한번 찍어볼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은 여행 영상의 꽃 드론입니다. 저는 DJI의 에어 3S라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국내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이제 국내 여행 중에서 오지, 숲, 지방 막 이런 곳을 되게 굉장히 많이 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연 풍경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 풍경을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담아내고자 이제 드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만으로는 볼 수 없는 이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좀 더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어서 조금 광활한 풍경이 있을 때 드론으로 좀 자주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쓰고 있는 백팩은 시모다의 어반 익스플로어 30리터짜리 가방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 중인 가방이에요. 수납은 대충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려나? 대충 이런 식으로 수납을 할 수 있고, 지금 앞서 소개해드린 장비 대부분 이 카메라 백팩에 수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다른 가방에 비해서 어깨에 맸을 때도 너무 편하게 다닐 수 있어가지고 이 가방을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방도 이제 저의 여행에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가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 중인 삼각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벨로의 사이언버드라는 삼각대예요. 일단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무게가 진짜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저는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정말 무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튼튼해요. 풀프레임 바디. 제가 이 삼각대에다가 이 소니 알파7 마크4의 이제 탐론 35150 렌즈의 조합을 항상 물려서 사용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제 쓰러지거나 막 휘청거린 적 없이 정말 튼튼하고 가벼운 그런 여행용 삼각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장비는 프리랜서라면 빠질 수 없는 맥북이죠. 이 맥북은 M2 프로 맥북입니다. 이 맥북은 영상 편집을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 맥북도 항상 가방에 챙겨 다니고 있고요. 프리랜서 특성상 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하거나 할 때도 업무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 여행 가방에 항상 챙겨 다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거는 번외로 보여드리는 추가 장비인데요. 이제 허브. 이거는 그냥 어디지? 이마트 가서 7만원인가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스크 이트라 외장 하드 사용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 이제 미스트 필터, 이렇게 가변으로 원하는 구경에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경에 맞춰가지고 미스트 필터를 착용하며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구경이 67mm부터 82mm까지 모든 렌즈를 다 착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팬케이크 렌즈라고 이게 쿠팡에서 3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이제 이 카메라가 옛날에 그 유튜브인가 인스타인가 릴스에서 이제 막 필름 카메라 렌즈 떡 떼가지고 이제 막 바디캡 구멍 내가지고 막 단 거 있죠?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찍으면은 진짜 뭔가 그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이걸로 한번 컨텐츠 한번 찍어보려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팬케이크 렌즈. 한번 제가 써보고 나서 이거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빠질 수 없죠. 스마트폰. 제가 이제 유튜브 사진 꿀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들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15 프로, 그다음 두 번째로 갤럭시 S24 울트라. 이렇게 총 2개의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유튜브 쇼츠 사진 꿀팁 컨텐츠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 꿀팁으로 이제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재밌게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의 본업은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장비 모두 제가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항상 거의 챙겨 다니는 장비들로 모두 다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가끔은 너무 무겁고 지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무거운 조합들을 항상 챙겨 다니는 이유가, 여행에서는 정말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장비를 하나 안 챙겨갔을 때 이 장면을 집에 두고 온 그 렌즈로 촬영을 했다면 얼마나 이쁘게 담겼을까, 이랬던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것보다 여행을 다녀와서 후회가 남는 게 저에겐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어지간하면은 모든 장비를 다 챙겨가서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작업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 저의 장비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의 해결과 이제 사진에 대한 장비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